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신규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1,000명 넘게 발생하고 있지만 일부에선 연말 소모임 등이 활발하게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끼리는 괜찮다는 아니란 생각이 사회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다현 기자입니다. 광주의 한 파티룸 업체 홈페이지 화면입니다. 12월 중순 이후로 예약 일정이 가득 찼습니다. 또 다른 곳의 SNS에도 단 하루를 제외하고는 예약이 마감됐다는 공지문이 올라와 있습니다. 호텔도 사람들이 몰리는 건 비슷합니다. 관광객이 많이 찾는 여수의 한 호텔은 손님들의 예약이 거의 찼습니다. 31일 목요일은 정객실 마감이고 지금 거의 한두 객실만 남아있는 상황이라 원하시면 조금 빠르게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모임을 자제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파티룸이나 호텔 등에서 지인끼리 연말 모임을 갖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사람이 몰리는 곳에 가기보다는 소수의 인원이 모이면 더 안전할 거라는 생각에서 파티룸이나 호텔을 찾는 겁니다. 만나야 된다는 약속이 있다 보니까 그나마 좀 프라이빗한 데로 가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없고 저희만 이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공간이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최근 확산 추세를 보면 가족과 지인 모임, 직장 등 소모임에서 감염이 확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역당국이 최근 2주간 감염 경로를 분석한 결과 10명 중 4명은 선행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가운데 60%가 가족이나 동료, 지인에 의한 전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인 줄 모르고 함께 생활을 하다 전염된 사례가 많다는 건데 방역당국도 소모임을 제한하기는 어렵다 보니 시민들에게 자제해 줄 것만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파티룸에 대한 방역 수칙이 별도로 아직은 마련돼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좀 자제하는 상황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세부 수칙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 중대본하고 함께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끼리 모이는 건 괜찮다는 아니란 생각이 코로나19 확산세를 증폭시키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전남도가 코로나19 지역 감염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위반 업소를 적발해 강력 조치할 방침입니다. 전남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유흥시설, 식당과 카페 등 도내 2,200여 개 식품 취급업소를 대상으로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10시 이후의 영업 등 모두 12개소의 위반 업소를 적발했습니다. 도는 이번에 적발된 위반 업소에 대해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 조치할 방침입니다. 지난 6월 여수 유치가 확정된 전남 시청자 미디어 센터 건립 사업이 부지 확보 문제로 결국 해를 넘기게 됐습니다. 당장 사업이 무산되거나 다른 지역에 뺏길 상황은 발생하지 않겠지만 장기간 표류할 경우에는 국비 확보 등의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문영철 기자입니다. 어제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 여수시의 본 예산은 총 1조 3천여억 원. 이 가운데 여수시가 요청한 문수청사 부지 매입비 35억여 원은 내년 예산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청사 별관 증축 문제와 맞물려 상임위원회 심사 단계에서 전액 삭감됐기 때문입니다. 문수청사 부지에 계획했던 전남시청자 미디어 센터 건립 작업도 결국 미뤄지게 됐습니다. 내년에는 이제 설계 공모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었죠. 1년 정도 좀 지연이 될 것 같다고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사업 자체가 무산되거나 다른 지역에 뺏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유치가 확정된 시점이 올해 6월인 점 등을 고려하면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극히 낮습니다. 사업을 총괄하는 미디어 재단 측 역시 여수시가 직접 사업을 철회하지 않는 한 무산될 가능성은 없다는 입장.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기재부에 예산을 요구할 수 있는 명분이 약해져 50억 원에 달하는 국비 확보 작업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현 정부의 임기를 넘기면 정상적인 사업 추진을 장담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시각도 나옵니다. 광역에 17개 건립하는 국정 과제로 내세웠기 때문에 이번 정부 안에서 하면은 조금 더 수월할 수는 있겠는데 향후에는 또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미디어 센터와 함께 문수청사 부지에 계획된 청년 커뮤니티 센터 건립도 기약 없이 미뤄지면서 구도심 활성화 사업을 둘러싼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여수시의회가 돌산 지역의 난개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에 들어갑니다. 여수시의회는 어제 정례회 본회의에서 의원 9명으로 구성된 돌산 지역 난개발조사위원회의 활동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위원회는 다음 달 1일부터 석 달 동안
돌산 지역의 불법 형질 변경과 개발 행위 허가의 적절성 여부 등을 조사하는 한편 소미산 불법 산림 훼손에 대한 원상복구 방안 등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여수시 의회가 전라선 고속화 사업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시의회는 건의안에서 국가철도망 구축 사업이 특정 지역에 편중돼 전라선 이용객들이 차별을 받고 있다며 전라선 고속철도 건설을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하고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수서발 고속철도에 4조 원 이상의 막대한 세금이 투입됐지만 지역민들은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전라선에도 수서발 SRT를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실시한 기업환경 우수지역 평가 결과 여수 지역 기업들의 체감 만족도가 동부권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기업 체감도 부문에서 여수시가 전국 228개 지자체 가운데 21위를 차지했고 고흥군이 103위, 광양시 129위, 순천시 143위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지자체 조례를 기초로 평가한 경제활동 친화성 부문에서는 여수가 168위, 순천 178위, 고흥 192위, 광양 196위로 조사됐습니다. 올해 초 고 장환봉 씨가 여순 사건 재심에서 처음으로 무죄 판결을 받은 이후 유족들의 재심 청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재심을 청구한 분은 고 장환봉 씨와 함께 순천역에서 근무했던 아버지를 둔 김규찬 씨인데요. 조희원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지난 5월 재심을 청구한 김규찬 씨. 계기가 된 건 어느 날 TV에서 접하게 된 아버지의 동료, 순천역 철도기관사 고 장환봉 씨의 재심 소식이었습니다. 보니까 그 배경화면에 보니까 뭐 철도원 뭐 이렇게 쭉 그게 나오더라고. 거기 보니까 화면에 저분이 있으면 우리 아버지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우리 아버지 분명히 그렇게 돌아가신 거니까. 그래서 제가 국가기록원에 갔죠. 김 씨의 아버지 고 김영기 씨는 여순 사건 당시 순천역 여객 차장이었습니다. 여순 사건 다음 날인 20일 아침 순천역에 도착한 14연대를 태워줬다는 이유로 경찰에 붙잡혀간 김 씨는 군사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마포 형무소에 수감됐습니다. 경찰서 갔는데 너들 내통인 거다. 되라 똑바로. 이렇게 했는데 아유 우린 그런 사실도 없고 결백하다. 이제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당시 유복자였던 김규찬 씨는 태어나서 단 한 번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돌 지났을 때 어릴 때 이제 어머니가 저를 업고 저희 누나가 3살 위에 누나 이제 이렇게 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마포 형무소에 면회를 갔었어요. 갔더니 아버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열차사무소 동료들이 탄원서도 들어오고 했으니까 얼마 전에 그 책임자도 다녀갔다. 갔으니까 아마 곧 나가게 될 거다. 그러나 그것이 마지막 이별이었습니다. 2달 뒤 한국전쟁이 터졌고 전쟁 틈을 타 형무소에서 탈출한 아버지는 용산역에서 기차를 타고 고향으로 가는 길에 실종되어 버렸습니다. 이제 그 죄수들이 탈출했다 이러니까 이제 또 체포조가 또 이제 아마 성찰했나 봐요. 우리 국군하고 경찰이. 대전역 지나고 나서는 아버지를 못 뵀다. 그거는 그때 동료 승무원이 이 얘기를 이제 우리 할머니한테 와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아버지의 죽음 이후 김 씨의 가족들에게 삶은 불행의 연속이었습니다. 순천역 관사에서 쫓겨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누나는 괴질로 세상을 떴고 어린 여동생은 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남의 집 식모살이를 했습니다. 행상하는 홀어머니 밑에서 입에 풀칠을 겨우 면하고 자란 김규찬 씨는 아버지의 뒤를 따라 철도원이 됐습니다. 1976년부터 79년까지 전라선에서 근무했던 김 씨는 아버지의 흔적을 찾아 헤맸지만 벽에 부딪히곤 했습니다. 다니면서 그때 이제 철도원들을 물어보면 그 여순 사건에 대해서 생생하게 다들 알고 계셨어요. 그 시절만 하더라도. 우리 아버지도 여기서 잘못하셨다 하면 그분들이 처음에 반갑게 얘기를 하다가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다 대답을 입을 다 물어버려요. 여순 사건에 대해서 얘기할 때가 아니었죠. 그 당시에는.
실타래가 풀리기 시작한 건 그로부터 20년이 더 지난 1999년 한 다큐멘터리가 방영된 이후였습니다. 당시 순천여자사무소 차장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저 MBC에 연락을 했죠. 우리 아버지와 같은 소속에 있었던 것 같은데 그분을 좀 뵙고 싶다. 그래가지고 이제 MBC에서 주선을 해줘가지고 그분을 만났어요. 아버지와 막역한 사이였던 동료 생존자와의 만남을 시작으로 기록 조각을 맞춰가던 김 씨는 마침내 올해 여순 사건 2번째 재심 청구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첫 신문기일에서 재판부는 고 장완봉 씨와 상당히 유사한 사건이라며 조만간 재심 개시 여부를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72년 만에 아버지의 한을 풀 수 있게 된 김규찬 씨. 그러나 아버지와 함께 끌려갔던 순천역 철도원 66명의 명예는 아직 회복되지 않았기에 숙제를 다 끝마치지 못한 느낌입니다. 꼭 그건 제정은 돼야 되겠죠. 지금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게 순천 여수만의 문제가 사실 아니잖아요. 그냥 놔두고 언제 이게 치유가 되고 언제 화합이 되겠습니까? 꼭 돼야 되죠. 그걸 바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예, 여수 MBC가 기획 보도한 여순 사건 특별법 제정 촉구 특별기획 증인이 광주 전남기자협회 올해의 기자상 방송기획보도부문 우수상에 선정됐습니다. 광주 전남기자협회 올해의 기자상에는 6개 부문 19개 작품이 선정됐으며 시상식은 오는 28일 오후 7시 광주문화재단 별관 5층 소공연장에서 열립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이 나주에서 공청회를 갖고 미래형 통합운영학교 추진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전남교육청은 미래통합운영학교의 성공 열쇠가 초중등 교육과정의 통합운영에 있다고 보고 통합교육과정 자료개발 보급, 지역과 연계한 마을교육과정 개발 운영, 연구학교, 자율학교 운영 등을 추진 과제로 삼았습니다. 또 미래통합운영학교는 정부의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과 연계해 제로에너지 그린교실과 디지털 기반 스마트 교실 등이 구축됩니다.